당신 같은 분 때문에 사업이 늦어지는 거예요. 저는 그냥 이유를 여쭤본 거. 35년째 새벽마다 사골을 끓여온 할머니의 뺨이 40명이 보는 앞에서 맞아 돌아갔습니다. 그 순간 강당 맨 뒤에서 누군가 천천히 일어났어요. 그리고 짝! 방금 저희 어머님께 하신 걸 그대로 돌려드린 겁니다. 과연 이 여자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댓글로 계신 곳을 남겨주시면 만복의 기운을 팍팍 보내드릴게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인천 용현시장 골목 가장 깊숙한 자리. 낡은 셔터 안쪽에서 불빛 하나가 켜지는 시간은 언제나 새벽 4시였습니다. 세상이 아직 잠들어 있는 그 시간, 박술래는 눈을 뜨기 전에 이미 몸이 먼저 움직이고 있었어요. 68년을 살아온 몸은 알람보다 정확했습니다. 오른쪽 허리에서 묵직한 통증이 치솟았어요. 손바닥으로 허리를 짚으며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익숙한 아픔이었어요. 익숙하다는 말이 슬프게 들릴 수도 있지만 술래에게는 그냥 아침이었습니다. 35년째 반복된 새벽이었으니까요. 부엌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찬물로 손을 씻는데 손등이 텄습니다. 겨울마다 반복되는 일이었어요. 핸드크림을 바를 새가 없었습니다. 어제 저녁부터 찬물에 불려놓은 사골뼈를 큰 솥에 차곡차곡 넣었어요. 가스불을 켜는 손길이 능숙했습니다. 찰칵 소리와 함께 파란 불꽃이 올라왔어요. 뽀얀 김이 서서히 솟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술래는 솥 앞에 서서 잠깐 눈을 감았어요. 이 냄새였습니다. 35년 동안 새벽마다 맡아온 사골 냄새. 누군가에게는 그냥 고깃국 냄새일지 몰랐지만 술래에게는 달랐습니다. 남편 이재만이 살아있을 때도 이 냄새였고 남편이 떠난 뒤에도 이 냄새였어요. 그러니까 이 냄새는 그냥 국물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버텨온 시간의 냄새였어요. 남편 이재만이 떠난 지 이제 10년이 됐습니다. 뇌경색이었어요. 쓰러진 게 이른 봄이었고 석 달을 병원에서 버티다가 여름이 오기 전에 세상을 떠났죠. 그때 아들 이민주는 32이었고 며느리 한지수와 막 결혼한 지 한 달째였습니다. 결혼사진 액자가 벽에 걸리기도 전에 병원 복도에서 부음을 들었어요. 술래는 그날 병원 화장실에서 수도꼭지를 틀어놓고 울었습니다. 소리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수도꼭지를 최대한 세게 틀었어요. 그리고 다 울고 나서 세수를 하고 나왔습니다. 며느리 앞에서 오래 울고 싶지 않았어요. 사골 국물이 서서히 끓기 시작하자 술래는 반죽을 꺼냈습니다. 국밥집이었지만 술래의 가게엔 직접 빚은 손만두가 따로 있었어요. 그게 단골들이 오는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두꺼운 손가락이 만두피를 집어 꼭꼭 눌러 붙였어요. 손이 느렸지만 모양이 일정했습니다. 35년 동안 같은 방식으로 빚어온 만두였으니까요. 새벽 5시가 넘어서야 만두판이 완성됐습니다. 술래는 싱크대 앞에 서서 손을 씻으며 거울을 봤어요. 눈 밑에 그늘이 깊었습니다. 볼이 홀쭉하게 꺼져 있었어요. 며칠째 잠을 제대로 못 잔 표가 얼굴에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시장 상인의 공문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어요. 용현시장 관리위원회 주최 상인 총회. 다음 주 화요일 오후 2시 시장 내 공용 강당. 술래는 공문을 다시 읽었어요. 손이 천천히 종이 위에서 멈췄습니다. 총의 안건 아래에 작게 적힌 한 줄이 눈에 들어왔어요. 시장 부지 활용 계획 및 구역 재편 논의. 35년. 이 자리를 지키는 데 걸린 시간이었습니다. 남편 없이 혼자 허리가 끊어지는 통증을 참으며 새벽마다 일어나
사고를 끓인 시간이었어요. 그 시간이 종이 한 장으로 정리될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솥뚜껑을 덮으면서 술래는 생각했어요. 재만 씨, 이번엔 어떻게 해야 하는 거야? 오전 6시 시장이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과일 가게 이동철이 셔터를 올리며 손을 흔들었어요. 술래 씨, 오늘도 제일 먼저네요. 일찍 와야 국물이 제대로 우러나죠. 술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오전 7시 첫 손님이 들어왔어요. 새벽부터 공사판에 나가는 인부였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국밥 한 그릇이요. 네, 잠깐만요. 술래는 뚝배기에 국물을 퍼서 불에 올렸습니다. 만두 2알을 넣어드렸어요. 뚝배기가 보글보글 끓으며 테이블에 올라갔습니다. 역시 사장님 국물이 최고예요. 여기 국물 마시면 몸이 살아나는 것 같아요. 술래는 괜찮다고 손을 저었지만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35년 동안 이 말 한마디가 버팀목이었어요. 칭찬 한마디, 빈 뚝배기, 다음에 또 오겠다는 인사 한마디. 그게 술래가 매일 새벽 4시에 눈을 뜨게 하는 힘이었습니다. 오전 10시가 넘어서야 손님이 뜸해졌어요. 술래는 가게 뒤자에 앉아 허리를 주물렀습니다. 오른쪽 무릎도 쑤셨어요. 병원을 가야 한다는 걸 알았지만 가게 문 닫는 게 더 무서웠습니다. 하루라도 문을 닫으면 단골들이 발길을 돌릴 것 같았어요. 그 불안이 통증보다 컸습니다. 테이블 위에 구겨진 공문이 다시 눈에 들어왔어요. 괜찮을 거야. 나는 35년을 여기서 했어. 아무도 내 가게를 빼앗지 못해.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골목 어딘가에서 셔터 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용현시장의 하루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오전이었습니다. 술래가 뚝배기를 닫고 있을 때 시장 입구 쪽이 갑자기 소란스러워졌어요. 검은색 SUV 2대가 골목 앞에 나란히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들은 모두 같은 조끼를 입고 있었어요. 왼쪽 가슴에 용현시장 관리위원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클립보드를 들고 카메라를 든 채 골목을 천천히 걸어 들어왔어요. 발걸음이 느긋했습니다. 둘러보는 눈길이 상인들을 지나쳐 가게 구조와 위치로 향했어요. 사람이 아니라 부지를 보는 눈길이었습니다. 맨 앞에 선 남자가 눈에 띄었어요.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습니다. 나이는 50 중반으로 보였어요. 정장 위에 조끼를 걸쳤는데 시장 골목과 어울리지 않는 차림이었습니다. 걸음걸이가 당당했어요. 마치 자기 사무실 복도를 걷듯 낡은 시장 골목을 가로질렀습니다. 오성철이었어요. 용현시장 관리위원회 위원장이었습니다. 지역에서 부동산 개발로 자수성가한 인물이었어요. 시의원과 구청장 선거에 2번 실패한 뒤 시장관리위원장 자리를 꿰찬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위원장이 된 뒤부터 시장 골목에 크고 작은 잡음이 끊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상인들은 대놓고 맞서지 못했습니다. 지역 세무서와 구청에 두루 손이 닿아 있다는 소문이 돌았으니까요. 오성철의 시선이 술래의 가게에서 멈췄습니다. 그의 뒤를 따르던 40대 남자가 클립보드를 확인했어요. 박술래 국밥집입니다. 영업 35년 됐고요. 위치는 시장 중앙 통로 정중앙이에요. 이 가게 자리가 비워지지 않으면 신축상가 1층 메인 출입구 설계가 안 됩니다. 오성철이 천천히 걸어왔어요. 가게 앞에 서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술래와 눈이 마주쳤어요. 오성철은 가볍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어딘가 불편했어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위원회에서 나왔습니다. 잠깐 안을 좀 볼게요. 술래는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일어났습니다. 네, 들어오세요. 오성철 일행이 가게 안으로 들어왔어요. 3명이 들어오니
좁은 가게가 꽉 찼습니다. 오성철은 천장부터 시작해 바닥, 냉장고, 가스레인지, 환기구 순서로 가게를 훑어봤어요. 점검은 20분 남짓 이어졌습니다. 그동안 나온 지적사항이 6가지였어요. 온도 기록 미비, 환기 필터 기록 없음, 조리도구 보관 위치 부적합, 소독주기 기록 없음, 쓰레기통 위치 기준 미달, 유통기한 표시 글씨 크기 미달. 35년 동안 아무도 문제 삼지 않았던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규정집을 들이밀면 모두 위반이었어요. 오성철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술래 앞에 내밀었어요. 위생 개선 명령서입니다. 열흘 내로 지적사항을 개선하지 않으시면 영업 정지 처분이 내려집니다. 술래는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글씨가 눈에 잘 들어오지 않았어요. 다른 가게들도 다 이런 점검을 받나요? 오성철이 술래를 봤습니다. 순서대로 돌고 있습니다. 그는 그렇게 말하고 가게를 나갔어요. 구두 소리가 딱딱 울리며 멀어졌습니다. 술래는 창밖으로 오성철 일행이 걸어가는 걸 봤어요. 이상했습니다. 바로 옆 이동철의 과일 가게 앞을 그냥 지나쳤어요. 반찬 가게도 순대 가게도 그냥 지나쳤습니다. 골목 끝까지 쭉 걸어가더니 차에 탔어요. 오성철 일행이 들어간 가게는 단 한 곳이었습니다. 바로 술래의 가게뿐이었어요. 이동철이 다가왔습니다. 술래 씨, 무슨 일이에요? 저한테는 안 왔는데. 나도 모르겠어요. 술래는 서류를 다시 내려다봤어요. 영업 정지 2글자가 눈에 박혔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35년을 이렇게 해왔는데. 손이 종이 위에서 천천히 멈췄어요.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오성철 일행이 또 왔어요. 이번엔 보건소 직원 2명을 데리고 왔습니다. 손님 4명이 아침밥을 먹고 있는 시간이었어요. 오전 8시, 가장 바쁜 시간이었습니다. 정기위생 점검입니다. 오성철이 가게 안으로 들어왔어요. 보건소 직원들이 흰 장갑을 끼고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뚝배기를 들었다 내려놓았어요. 가스레인지 주변을 면봉으로 닦았습니다. 플래시를 켜고 사진을 찍었어요. 손님들이 밥을 먹다 멈추고 쳐다봤습니다. 술래의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손님들 앞에서 이런 꼴을 당한다는 게 너무 창피했습니다. 35년 동안 단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는데 지금 영업 중인데 내일 오시면 안 될까요? 오성철이 술래를 봤습니다. 위생 점검은 영업시간 중에 실시하는 겁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손님 한 명이 조용히 일어났어요. 계산도 않고 나갔습니다. 또 한 명도 따라 나갔어요. 남은 손님 2명은 국을 조금 먹다가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먹던 밥을 두고 나간 거였어요. 그날 오전 장사가 사실상 끝났습니다. 술래는 텅 빈 가게 안에 앉아 있었어요. 4개의 뚝배기가 테이블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먹다 만 밥, 반쯤 남은 국물. 술래는 그걸 치우면서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참았습니다. 그 다음 날도 오성철이 왔어요. 이번엔 가게 공용 통로를 가리켰습니다. 여기 적치물이 있네요. 술래가 봤어요. 빈 국물통 2개가 통로 한쪽에 놓여 있었습니다. 저건 잠깐 내놓은 거예요. 오늘 세척하려고요. 통로 적치는 위반입니다. 과태료 처분하겠습니다. 술래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억울했어요. 분했습니다. 하지만 위원회에 맞서면 더 큰 불이익이 올까봐 입을 다물었어요. 나중에 이동철이 술래에게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술래 씨, 그 통 거기 안 뒀잖아요. 내가 봤거든요. 아침에 분명히 가게 안에 있었는데. 술래의 눈이 커졌어요. 그럼 누가 갖다 놓은 거예요? 이동철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선뜻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날 밤 순례는 처음으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가게 뒤편 쪽방에 앉아서 아무도 없는 어둠 속에서 울었어요. 35년 동안 장사 때문에 운 적이 없었습니다. 힘들어도 울지 않았어요. 남편이 떠나던 날도 병원 화장실에서 잠깐 울고 닦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달랐어요. 잘못한 게 없는데 잘못한 사람 취급을 받는 게 35년의 세월을 무시당하는 게 너무 억울했습니다. 분하고 서러웠어요. 한참을 울다가 순례는 사골솥 앞으로 갔습니다. 불을 켰어요. 뽀얀 김이 올라왔습니다. 내일도 문 열어야지. 문 닫으면 지는 거야. 그런데 다음 날 아침 셔터를 여는데 앞에 종이 한 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손으로 쓴 글씨였어요. 빨리 나가는 게 서로 편해요. 순례는 그 종이를 떼어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구겨서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가게 안으로 들어와 불을 올렸어요. 옆 가게 이정숙이 들어왔습니다. 순례 씨, 나 할 말이 있어요. 이정숙의 목소리가 낮았어요. 표정이 무거웠습니다. 오성철 위원장이 저한테도 왔었어요. 지난주에요. 순례 씨 국물에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고 단골들한테 소문 좀 내달래요. 그러면 이번 구역 재편 때 보상금을 얹어주겠다고 했어요. 순례의 손이 멈췄습니다. 나는 안 했어요. 못하죠. 근데 그게 계속 마음에 걸려서요. 순례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솥 앞에 서서 국자를 쥔 채로 그냥 서 있었어요. 이건 나 혼자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자 머릿속에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5년 동안 거리를 둔 채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먼저 연락하기가 늘 어색했어요. 잘 사는 집 딸한테 이런 짐을 얻는 게 미안했거든요. 순례는 핸드폰을 들었다가 내려놓았습니다. 다시 들었어요. 민준아, 지수 좀 바꿔줄 수 있어? 한지수가 용현시장에 도착한 건 그날 오후 1시였습니다. 검은색 세단이 시장 입구 앞에 섰어요. 뒷문이 열리고 지수가 내렸습니다. 감색 정장 바지에 같은 색 재킷을 입었어요. 머리는 뒤로 단정하게 묶었습니다. 화장은 거의 없는 것처럼 깔끔했어요. 명품 가방도 들지 않았습니다. 작은 서류 파우치 하나만 들고 있었어요. 이 낡은 시장에서 만나는 사람 치고는 너무 단정했습니다. 하지만 과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단정함이 순례는 고마웠습니다. 자신을 위해 차려입고 온 거라는 게 느껴졌거든요. 순례는 가게 앞에서 지수를 맞았어요. 왔어? 바쁜 거 아니었어? 괜찮아요, 어머님. 이런 날 같이 있어야죠. 두 사람은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지수는 자연스럽게 의자를 당겨 앉았어요. 파우치에서 수첩과 볼펜을 꺼냈습니다. 순례는 그 모습을 옆에서 봤어요. 빈손으로 온 게 아니었습니다. 이미 머릿속에서 뭔가를 생각하고 온 거였어요. 어머님, 처음부터 다 말씀해 주세요. 순례는 잠깐 망설였어요. 어디서부터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별거 아닐 수도 있다고, 좀 더 버티면 될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던 게 며칠이었는데, 하지만 이정숙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순례는 천천히 말을 꺼냈어요. 위생 점검 이야기부터 시작했습니다. 과태료 통보, 통로에 누군가 갖다 놓은 쓰레기통, 셔터에 붙은 종이 한 장. 말하다 보니 목이 메었어요. 꾹 눌렀습니다. 지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수첩에 적으면서 들었습니다. 중간에 끊지 않았어요. 표정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눈빛이 달라지고 있었어요. 들을수록 조용히 좁아지는 눈빛이었습니다. 이정숙 이야기까지 다 듣고 나서 지수가 수첩을 덮었어요. 어머님, 그 오성철이라는 사람 위원장 된 지 얼마나 됐어요?
한 3년 됐나? 그전엔 별 탈 없었어. 그 전후로 시장 분위기가 바뀐 거네요. 단정 짓는 말투가 아니었어요. 확인하는 말투였습니다. 지수가 파우치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어요. 오성철 위원장 이름으로 검색한 내용을 출력해 온 거였습니다. 지역 부동산 법인 대표, 시장관리위원장, 그리고 용현 일대 복합상가 개발사업추진법인과의 연결고리가 적혀 있었어요. 지수는 손가락으로 한 줄을 짚었습니다. 이 개발법인 오성철 위원장 천안 명의로 등록돼 있어요. 순례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자기 천안 회사에 시장 부지를 넘기려는 거예요. 어머님 가게 자리가 그 핵심 부지에 걸쳐 있는 거고요. 순례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골목이 보였어요. 35년 동안 매일 봐온 그 골목이었습니다. 오성철에게는 그게 그냥 부지였겠지만 순례에게는 삶이었어요. 사실 지수와 순례의 사이는 결혼 초기부터 거리가 있었습니다. 순례가 먼저 물러섰어요. 잘 사는 집 딸한테 가난한 시어머니가 짐이 될까 봐서였습니다. 명절에도 오지 말라 했고 전화도 자주 하지 않았어요. 지수 쪽에서 몇 번 연락을 시도했지만 순례가 번번이 짧게 끊었습니다. 그렇게 5년이 흘렀어요. 지수는 순례를 봤습니다. 어머님, 다음 주 총회에 저도 같이 가도 될까요? 순례가 며느리를 봤어요. 5년 동안 거리를 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며느리가 수첩을 들고 이 낡은 가게 안에 앉아 있었어요. 재벌 집딸이 뭘 이런 데까지 와서. 순례는 잠깐 눈을 내리깔았다가 말했습니다. 바쁜애 괜히 끌어들이는 거 아닌가 싶어서. 어머님이 끌어들이신 게 아니에요. 제가 오고 싶어서 온 거예요. 순례는 더 말하지 않았어요.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골목에 저녁빛이 내려앉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지수는 가게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순례가 직접 끓인 국밥이었어요. 두 사람은 마주 앉아 말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어색했어요. 5년의 거리가 하룻밤에 좁혀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전과 달랐어요. 차갑지 않았습니다. 총회를 며칠 앞둔 오전이었습니다. 순례가 뚝배기를 닫고 있을 때 가게 문이 열렸어요. 오성철이었습니다. 이번엔 혼자였어요. 클립보드도 없었고 보건소 직원도 없었습니다. 정장 차림으로 혼자 들어왔어요. 뭔가 달랐습니다. 오성철이 테이블 하나를 골라 앉았어요. 마치 손님처럼요. 뭐 드시겠어요? 오성철이 손을 저었어요. 아니요, 잠깐 얘기 좀 해요. 순례는 맞은편에 앉지 않았습니다. 카운터 앞에 선 채로 그를 봤어요. 오성철이 테이블 위에 손을 올리고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사장님, 저 사실 나쁜 사람 아니에요. 시장이 발전해야 상인들도 좋은 거 아닙니까? 지금 이 건물 얼마나 낡았는지 아시잖아요. 새로 짓고 나면 임대료도 안정적으로 받으실 수 있고 환경도 훨씬 좋아지고요. 순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저희가 보상금도 드릴 거예요. 35년 영업하셨으니까 다른 분들보다 훨씬 많이 드릴 수 있어요. 조용히 협조해 주시면 손해볼 거 하나도 없어요. 보상금을 받으면 어디로 가요? 오성철이 잠깐 멈췄습니다. 그게 뭐 중요합니까? 돈이 있으면 어디든 새로 시작하실 수 있잖아요. 순례는 카운터를 손으로 짚었어요.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나는 35년을 여기서 했어요. 여기가 내 자리인데 어디로 가요? 보상금 받아봐야 이 자리에서 다시 시작은 못하는 거잖아요. 오성철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웃음기가 사라졌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더니 그가 천천히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사장님,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이번 사업은 이미 결정된 거예요.
협조를 안 하시면 저도 어쩔 수가 없어요. 위생 점검 지적사항 아직 개선이 안 됐잖아요. 열흘이 지나면 영업 정지 처분이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그게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별 뜻은 없어요. 그냥 규정대로 한다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사장님.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구두 소리가 딱딱 울리며 가게를 나갔습니다. 술래는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솥 앞으로 걸어갔어요. 국물이 보글보글 끓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시간이 많지 않다. 그 말이 귓속에서 맴돌았습니다. 협조하면 보상금, 협조하지 않으면 영업 정지.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는 말이었어요. 하지만 어느 쪽을 골라도 이 자리를 잃는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날 저녁 술래는 지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지수야, 오늘 오성철 위원장이 가게로 왔어. 지수의 목소리가 조용해졌습니다. 뭐라고 하던가요? 나가면 보상금 준다고. 안 나가면 영업 정지 계속 넣겠다고.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어머님, 녹음하셨어요? 술래는 멈칫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못했어요. 아니, 괜찮아요. 다음에 또 오면 그때 녹음해 두세요. 핸드폰 녹음 버튼만 미리 눌러 놓으시면 돼요. 어떻게 그런 걸 생각해? 지수가 잠깐 말을 멈췄다가 대답했어요. 어머님, 저 검사예요. 짧은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술래의 가슴 어딘가를 건드렸어요. 5년 동안 며느리가 뭘 하는 사람인지 제대로 들여다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냥 거리를 뒀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이 며느리는 어머님 편이었습니다. 총회 날까지 며칠 남지 않았어요. 하고 싶은 말 있으시면 하세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술래는 전화를 끊고 솥 앞에 앉았습니다. 국물이 천천히 끓고 있었어요. 뽀얀 김이 올라왔습니다. 하고 싶은 말. 35년 동안 하지 못했던 말들이 많았어요. 억울한 것도 많았고 서러운 것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늘 참았어요. 앞에 나서는 건 남편 몫이었고 그 남편이 떠난 뒤로는 나설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이번엔 옆에 있겠다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술래는 국자를 들어 천천히 저었어요. 총회 날 한 번만 말해보자. 화요일 오후 1시였습니다. 술래는 평소보다 1시간 일찍 가게 문을 닫았어요. 앞치마를 벗고 손을 씻었습니다. 뒷방 옷장에서 제일 깔끔한 감색 점퍼를 꺼내 입었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눈 밑 그늘이 짙었어요. 볼이 홀쭉했습니다. 그냥 가서 들으면 돼. 말만 잘 들으면 돼. 스스로를 다잡았지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시장 입구에 검은색 세단이 섰어요. 뒷문이 열리고 지수가 내렸습니다. 감색 정장 차림이었어요. 왔어? 무리한 거 아니야? 괜찮아요, 어머님. 오늘 여기 있어야죠. 두 사람은 나란히 시장 공용 강당으로 걸어갔습니다. 강당에는 이미 상인 40여 명이 모여 있었어요. 접이식 의자가 줄지어 놓여 있었고 앞쪽에는 단상과 스크린이 설치돼 있었습니다. 한쪽 구석에 지역 신문사 기자 한 명이 카메라를 들고 서 있었어요. 술래와 지수는 강당 맨 뒤편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지수가 자연스럽게 술래의 의자를 잡아줬어요. 어머님, 허리 괜찮으세요? 앉으면 괜찮아. 지수는 파우치에서 수첩과 볼펜을 꺼냈어요. 빈손으로 온 게 아니었습니다. 오후 2시 정각 오성철이 단상에 올랐어요. 지수는 처음 오성철을 봤을 때 인상을 기록했습니다. 관료적인 분위기였어요. 자신감이 넘쳤고 말이 빨랐지만 어딘가 자기적인 느낌이 있었습니다. 준비된 자신감이었어요. 진짜 자신감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상인 여러분.
오늘은 용현시장 구역 재편 사업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크린에 조감도가 펼쳐졌어요. 낡은 시장 건물이 허물어지고 복합상가가 들어서는 그림이었습니다. 현실과는 너무 달랐어요. 1층은 현대식 식품관, 2층은 푸드코트, 3층부터는 근린생활시설로 구성됩니다. 이 일대 상권 가치는 현재의 2배 이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상인들이 웅성거렸어요. 누군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럼 저희는요?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영업기간에 비례해서요. 보상금 받아봐야 여기서 다시 장사는 못하는 거잖아요. 상가 분양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분양가는 시세를 따릅니다. 지수는 수첩에 빠르게 적었어요. 분양가 시세 반영. 기존 상인들은 사실상 돌아올 수 없는 구조야. 설명이 계속됐어요. 말이 많았지만 핵심은 하나였습니다. 재편은 이미 결정됐다. 상인들은 나가라. 순례는 손을 꽉 쥐고 있었어요. 지수가 옆에서 그걸 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옆에 있었습니다. 질문 순서가 됐어요. 이동철이 먼저 손을 들었습니다. 저는 과일가게 이동철입니다. 여기서 27년 했어요. 보상금이 구체적으로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평균 영업기간과 매출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개별 통보할 예정입니다. 평균이 얼마냐고요? 지금 단계에서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이동철이 자리에 앉았어요. 표정이 굳었습니다. 다른 상인들도 비슷한 질문을 했지만 오성철의 대답은 매번 같았어요. 지수는 수첩에 계속 적었습니다. 핵심 질문이 들어오면 구체적인 답을 피하고 시간을 끈다. 전형적인 회피 전술이야. 이 자리는 의견을 듣는 게 아니라 통보하러 온 거야. 그때 순례가 손을 들었습니다. 지수가 옆에서 봤어요. 순례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걸 알면서도 손을 든 거였어요. 죄송한데요. 박순례라고 합니다. 여기서 35년째 국밥을 팔고 있어요. 사람들이 돌아봤습니다. 기자가 카메라를 들었어요. 35년이면 이 시장보다 제가 여기 더 오래 있었어요. 근데 지난주부터 저만 위생 점검을 계속 받고 있는데 다른 가게들은 안 받은 것 같더라고요. 왜 저만 받는 건지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제가 갖다 놓지 않은 쓰레기통 때문에 과태료 통보를 받았는데 그것도 어떻게 된 건지 여쭤봐도 될까요? 강당이 조용해졌어요. 오성철의 표정이 미세하게 굳었습니다. 단상에서 천천히 내려왔어요. 구두 소리가 딱딱 울렸습니다. 사람들 사이를 지나 순례 쪽으로 걸어왔어요. 지수는 시선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박순례 씨 맞으시죠? 점검은 순서대로 하고 있습니다. 지적사항이 많아서 재점검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공식 자리에서 근거 없는 주장을 하시면 곤란합니다. 당신 같은 분 때문에 사업이 늦어지는 거예요. 순례가 입을 열었어요. 저는 그냥 이유를 여쭤본 거. 짝? 소리가 먼저 들렸습니다. 지수는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처음엔 무슨 소리인지 몰랐어요. 0.5초 뒤에야 알았습니다. 오성철의 오른손이 내려가고 있었어요. 순례의 얼굴이 왼쪽으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강당이 얼어붙었어요.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강당에 있던 40여 명이 전부 숨을 멈춘 것 같았어요. 기자도 카메라를 든 채 굳어 있었습니다. 그 3초가 3분처럼 느껴졌어요. 순례는 손으로 뺨을 감쌌습니다. 눈물이 나오려 했지만 참았어요. 뺨이 뜨거웠습니다. 귀에서 윙 하는 소리가 났어요. 35년 동안 이 시장을 지켜왔는데 이 강당에서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뺨을 맞았습니다. 지수는 그 3초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봤습니다. 오성철의 내려간 손을
돌아간 시어머니의 얼굴을, 그 빨간 뺨을, 5년 동안의 거리감이 그 순간 사라졌습니다. 지수 안에서 무언가가 무너졌어요. 더 자주 왔어야 했어. 더 자주 들여다봤어야 했어. 이렇게 혼자 버티고 계셨는데. 4초째, 지수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지수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의자를 뒤로 밀고 허리를 펴고 바닥에 내려놓았던 파우치를 집어들었어요. 동작 하나하나가 천천히, 그러나 멈추지 않고 이어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모였어요. 지수는 오성철 쪽으로 걸어갔어요. 줄지어 선 의자들 사이를 지나갔습니다. 구두 소리가 나지 않았어요. 그 침묵이 오히려 더 무거웠습니다. 오성철이 지수를 봤어요. 당신 뭐야? 지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오성철 바로 앞에 섰어요. 오성철보다 한 뼘쯤 작았지만 눈높이는 같았습니다. 눈을 피하지 않았어요. 오성철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그리고 팔을 들었어요. 짝! 오성철의 얼굴이 오른쪽으로 돌아갔습니다. 강당에서 누군가 헉하는 소리가 났어요. 여기저기서 숨 들이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기자가 카메라 셔터를 눌렀어요. 찰칵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오성철은 뺨을 감쌌어요. 눈이 커졌습니다. 자신이 방금 전에 한 일과 똑같은 일을 당했다는 게, 그것도 여자에게, 그것도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당했다는 게 믿기지 않는 표정이었어요.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지수의 목소리는 낮았어요. 높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강당 전체에 들렸어요. 방금 저희 어머님께 하신 걸 그대로 돌려드린 겁니다. 오성철이 손을 들었습니다. 반사적으로 올라온 손이었어요. 지수는 그 손을 봤습니다. 물러서지 않았어요. 치세요. 지수가 말했습니다. 한 대 더 치시면 오늘 이 자리가 위원장님 인생에서 가장 후회스러운 날이 될 겁니다. 이미 카메라에 다 담기고 있으니까요. 오성철의 시선이 옆으로 흔들렸습니다. 기자가 카메라를 들고 있었어요. 상인 여럿이 핸드폰으로 촬영 중이었습니다. 사방이 렌즈였어요. 손이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지수는 오성철에게서 시선을 거두고 술래 쪽으로 걸어갔어요. 술래 앞에 무릎을 낮추고 앉았습니다. 괜찮으세요? 술래는 뺨을 감싼 채 지수를 봤어요. 눈물이 그렁그렁했습니다. 이 며느리 얼굴을 제대로 들여다본 게 얼마만인지 몰랐어요. 5년 동안 거리를 두고 살았는데 지금 이 며느리가 자신의 뺨값을 직접 받아냈습니다. 괜찮아, 지수야. 근데 너 왜 그랬어? 나중에 내가 문제 생기면. 어머님이 맞으셨잖아요. 지수는 술래의 손을 두 손으로 잡았어요. 떨리는 손이었습니다. 그게 이유예요. 술래는 입을 다물었어요. 눈물 한 방울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아까 오성철에게 맞은 그 뺨이었어요. 뜨겁게 내려갔습니다. 지수는 천천히 일어섰어요. 파우치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오성철에게 걸어가 탁자 위에 내려놓았어요. 신분증이었습니다. 오성철이 집어들었어요. 읽는 눈동자가 잠깐 흔들렸습니다. 검사한 지수. 손이 멈췄어요. 법률 대리인 선임을 권합니다. 지수는 그 말을 남기고 술래에게 돌아왔어요. 어머님 나가시죠. 두 사람이 강당을 나가는 동안 아무도 말을 못했습니다. 기자는 카메라를 계속 들고 있었어요. 오성철은 신분증을 손에 쥔 채 그 자리에 굳어 있었습니다. 강당 문이 닫혔어요. 오성철 옆에 있던 부하 직원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위원장님, 한지수면 혹시 한 부장검사 딸 아닌가요? 그 대형 비리 수사로 유명한. 오성철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어요. 직원은 그 표정을 보면서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끝났구나.
그런데 이상했어요. 무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딘가 후련한 기분이었어요. 오늘 그 할머니 뺨을 맞는 장면이 자꾸 눈에 밟혔습니다. 통로에 쓰레기 봉투를 갖다 놓으라는 지시를 받고 실행했던 게 바로 자기 자신이었으니까요. 한편 강당을 나온 지수는 순례의 팔을 부드럽게 잡았습니다. 어머님, 병원 먼저 가셔야 해요. 괜찮아. 그냥 좀 쉬면 돼. 병원 가셔야 해요. 뺨 상태 확인도 해야 하고 기록이 필요하거든요. 순례가 지수를 봤습니다. 며느리의 눈빛이 벌써 다음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 애는 이미 움직이고 있구나. 순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수는 걸으면서 핸드폰을 들었어요. 긴급 건이 생겼어요. 2가지 부탁드릴게요. 첫째, 용현시장 관리위원회 위원장 오성철 신상 조사해 주세요. 경력, 담당 사업 이력, 법인 등록 내역 전부요. 둘째, 시장 공용 강당 CCTV 관할이 어디인지 확인하고 영상 보전 요청 넣어주세요. 오늘 오후 2시부터 3시 사이 영상이요. 알겠습니다. 혹시 사안이 어떤 건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희 어머님 폭행 사건이에요. 전화 너머가 잠깐 조용해졌어요. 바로 움직이겠습니다. 지수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순례가 옆에서 봤어요. 너 일 크게 만들려는 거야? 어머님, 오늘 위원장이 어머님 뺨을 때렸어요. 40명이 보는 앞에서요. 기자도 있었고 카메라도 있었습니다. 이미 일이 큰 거예요. 순례는 조용해졌습니다. 나는 그냥 조용히 넘어가고 싶었어. 조용히 넘어가면 어머님만 손해예요. 어머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시장 상인들 전부 같은 위협을 받고 있잖아요. 순례는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골목 끝 가게 불빛들이 하나씩 켜지고 있었어요. 잠시 후 순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알겠어. 내 말대로 해. 지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2 사람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말이 없었지만 그 침묵은 5년 전과 달랐어요. 이번엔 차갑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3시 지수는 순례를 인근 의원에 데려갔습니다. 진찰실에 들어가자 의사가 순례의 뺨을 살펴봤어요. 손가락으로 살짝 누르는데 순례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많이 아프세요? 괜찮아요. 순례는 괜찮다고 했지만 뺨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손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사진 찍어도 될까요? 네. 진단서에는 이렇게 적혔습니다. 좌측 안면부 타박상, 2주 치료 요망. 지수는 진단서를 받아 파우치에 넣었어요. 순례가 받습니다. 이런 거 받으러 온 거야? 필요해요, 어머님. 나중에 쓸 때 있어요. 차를 타고 이동하면서 지수는 핸드폰을 들었어요. 오성철 조사 결과 나왔어요? 네, 검사님. 정리했습니다. 용현시장 관리위원장 재직 3년, 그 전에 지역 부동산 법인 대표였고요. 현재 천안 명의로 등록된 개발법인이 용현 일대 복합상가 사업 추진 중입니다. 오성철 위원장이 위원장 되기 전에 다른 시장 상인들한테도 비슷한 방식으로 압박을 가했다는 민원 기록이 2건 있어요. 둘 다 상인들이 합의하거나 포기하면서 마무리됐습니다. 역시 지수는 수첩에 받아 적었어요. CCTV는요? 강당 CCTV는 시장관리위원회 관할이라 보전 요청을 드렸는데 이미 삭제 요청이 들어왔다는 회신이 왔어요. 지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삭제 요청이요? 누가요? 오성철 위원장 측에서요. 총회가 끝나고 1시간도 안 돼서요.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총회가 끝나자마자 CCTV 삭제를 요청했다는 건 자신이 한 일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는 뜻이야. 증거인멸을 먼저 생각한 거야. 삭제됐어요?
아니요. 이동철 상인회장님이 개인 CCTV 백업 장치를 갖고 계셨어요. 강당 입구 쪽이 본인 가게 방향으로 겹쳐서 함께 찍혔대요. 그 파일을 저희가 확보했습니다. 지수의 표정이 처음으로 풀렸어요. 이동철 회장님 연락처 보내줘요. 직접 만나야 할 것 같아요. 전화를 끊고 지수는 창밖을 봤습니다. 시장 골목이 멀어져 가고 있었어요. 순례가 옆에서 조용히 물었습니다. 지수야, 너 검사된 지 얼마나 됐어? 8년 됐어요. 그동안 이런 일 많이 했어? 비슷한 구조는 많이 봤어요. 힘 있는 사람이 힘없는 사람 자리를 빼앗으려고 온갖 방법을 쓰는 거요. 방법만 다르고 구조는 똑같아요. 순례는 창밖을 봤습니다. 어머님, 이기는 사람들한테는 공통점이 있어요. 뭔데? 끝까지 자리를 지켰어요. 무서워도 도망가지 않았고요. 순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손을 내려다봤어요. 35년 동안 사고를 끓이고 만두를 빚어온 손이었습니다. 자리를 지켰다. 그 말이 가슴 어딘가에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수는 용현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시장에 들어서자 상인들이 지수를 알아봤어요. 어제 그 사람이다. 오성철 뺨 때린 사람. 수군거림이 들렸어요. 지수는 개의치 않고 이동철을 찾았습니다. 어제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한지수고요. 박순례 사장님 며느리입니다. 이동철이 눈을 크게 떴어요. 어머, 며느리분이었어요? 어제 정말 통쾌했어요. 저도 나서고 싶었는데 몸이 안 움직이더라고요. 회장님, CCTV 백업 파일 갖고 계신다고 들었어요. 네. 제 가게 블랙박스 겸용이라 강당 입구 쪽도 일부 찍혀요. 어제 일 있고 나서 제가 바로 빼뒀어요. 혹시나 해서요. 공유해 주실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순례 씨 도움이 된다면요. 이동철이 USB를 건넸어요. 지수가 받아 박 대리에게 줬습니다. 그리고 어제 상황 목격하신 분들 중에 증언해 주실 수 있는 분들 계세요? 많죠. 저도 할 거고 한 20명은 될 거예요. 오전 내내 지수는 상인들을 한 명씩 만났습니다. 순례가게에만 집중 점검이 이루어졌다는 증언, 오성철이 상인들에게 순례가게 자리가 개발 핵심 구역이라고 말했다는 증언, 그리고 이정숙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이거 말하면 안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오성철 위원장이 저한테 왔었어요. 사람이 없을 때요. 순례 씨 국물에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고 단골들한테 소문 좀 내달래요. 그러면 보상금을 좀 더 얹어주겠다고 했어요. 지수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래서요? 저는 안 했어요. 못하죠. 근데 그게 마음에 걸려서요. 지수는 수첩에 적었어요. 단골 회유 시도, 금품 제공 의혹, 증언자 이정숙. 이건 압박 수준이 아니야. 조직적으로 어머님을 내보내려 한 공작이야. 오후에는 구청을 방문했습니다. 정보 공개 청구서를 제출했어요. 오성철 재직 기간 동안 처리된 민원 목록, 위생점검 실시 현황, 시장 부지 관련 외부 업체 계약 내역을 요청했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처리에 시간이 걸린다고 했어요. 공공기관 정보공개법에 따르면 10일 이내입니다. 이에 신청 절차도 준비돼 있으니 참고하세요. 공무원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녁 지수는 순례의 가게로 돌아왔어요. 이민준도 와 있었습니다. 셋이서 작은 식탁에 앉아 국밥을 먹었어요. 순례가 직접 끓인 국물이었습니다. 지수는 첫 숟가락을 떴어요. 이게 35년 맛이에요, 어머님. 순례가 웃었습니다. 그게 뭔 소리야? 어머님이 35년 동안 끓인 맛이라고요. 이 맛 지켜야죠. 이민준이 젓가락을 내려놓았어요. 지수야, 이거 너무 크게 만드는 거 아니야?
어머니가 많이 힘드실 수도 있는데. 민준 씨, 어머님 뺨을 맞으셨어. 공개적으로. 35년 동안 잘못한 게 없는 분이. 근데 조용히 넘어가야 해? 이민주는 말이 없었습니다. 술래가 국물을 한 숟가락 떴어요. 민준아, 지수 말대로 하자. 어미가 결정했어. 이민준이 어머니를 봤습니다. 술래의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민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셋이서 말없이 밥을 먹었어요. 뚝배기가 식어가면서도 국물 냄새가 가게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내일부터 움직여야 해. 지수가 움직이기 시작한 지 사흘째 되던 날 결정적인 것들이 하나씩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CCTV 영상 분석 결과가 나왔어요. 박 대리가 이동철에게서 받은 USB 파일을 복원했습니다. 화질이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핵심 장면은 선명했어요. 오성철의 손이 올라가는 장면, 술래의 얼굴이 돌아가는 장면이 분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장면이 하나 더 있었어요. 총의 사흘 전 새벽 2시경이었습니다. 누군가 술래의 가게 앞 공용 통로에 쓰레기 봉투를 갖다 버리는 장면이 찍혀 있었어요. 모자를 눌러쓰고 얼굴을 가렸지만 체형과 걸음걸이가 영상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오성철이 과태료 처분의 근거로 삼은 바로 그 쓰레기 봉투였어요. 스스로 버려놓고 과태료를 물린 거야. 김주임, 이 사람 신원 확인할 수 있어요? 체형 분석 들어갈게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요. 해줘요. 다음으로 구청 정보 공개 자료가 도착했습니다. 오성철이 위원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위생 점검이 실시된 가게 목록이었어요. 확인해 보니 용현시장에서 위생 개선 명령서가 발부된 곳은 단 한 곳이었습니다. 박순례의 가게뿐이었어요. 나머지 가게들은 점검 대상 명단에도 없었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위생 점검이 선별적으로 이루어진 거잖아요. 네. 직권 남용 혐의 적용 가능합니다. 서류로 증명됐어. 지수는 수첩에 크게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상인들의 증언서도 모였어요. 이동철이 발로 뛰어 서명을 받아왔습니다. 총 21명이었어요. 총회 당일. 폭행 장면을 목격했다는 내용, 술래의 가게에만 집중 점검이 이루어졌다는 내용, 오성철이 비공식적으로 술래 가게 자리가 개발 핵심 구역이라고 언급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그날 저녁 늦게 지수는 혼자 사무실에 남았어요. 책상 위에는 빈 커피잔 2개와 출력된 문서 수십 장이 쌓여 있었습니다. 파일 하나하나가 단순한 서류가 아니었어요. 오성철이 3년에 걸쳐 저질러온 조직적인 비리의 연대기였습니다. 개발업체와의 계약 내역, 정상 금액보다 부풀려진 공사비, 그 차액이 입금된 차명 계좌, 위생 점검 보고서가 술래의 가게를 반복적으로 타깃으로 삼은 이유가 기재된 내부 메모, 그리고 오성철이 외부 건설 브로커와 나눈 문자네요. 이 구간 확보 못하면 사업 전체 흔들린다. 저 할머니만 빠지면 된다. 지수는 그 문장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저 할머니, 박순례였어요. 35년 동안 새벽마다 사고를 끓인 그분이 그에게는 확보해야 할 구간의 장애물이었던 겁니다. 지수는 천천히 파일을 닫고 이민준에게 전화했어요. 여보, 나야. 어머님 지금 가게에 계셔? 응. 왜? 내일 아침 일찍 같이 가게 들러요. 어머님한테 직접 말씀드려야 할 게 있어요. 무슨 일이야? 좋은 소식이에요. 전화를 끊고 지수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서울에서 출발해 용현시장까지 내려가던 그날 오후가 떠올랐어요. 바쁘다는 핑계로 가지 않으려 했던 자신이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총회 강당에서 떨리는 손으로 손을 들던 술래의 모습이 다시 눈앞에 떠올랐어요.
5년 동안 이분을 혼자 두고 있었구나. 지수는 다시 파일을 열었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정리해야 할 서류가 아직 남아 있었어요. 한편 같은 시각, 오성철은 집무실에서 부하 직원의 보고를 받고 있었습니다. 민원이 2건 더 올라왔고요. 언론에서도 연락이 왔다는데 어떻게 처리할까요? 무슨 언론? 내용이 뭔데? 사실 확인 요청이라고만 했습니다. 홍보팀에 넘겨요. 별거 아닐 거야. 그는 커피를 들이키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검사가 뭘 어떻게 하겠어. 내 관할도 아닌데. 그러나 그날 밤 핸드폰에 문자 하나가 들어왔어요. 부하 직원이었습니다. 위원장님, 저 이 일에서 빠질게요. 더 이상 못 따르겠습니다. 오성철의 손이 멈췄습니다. 3년을 같이 일한 사람이었어요. 시키는 건 뭐든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탈했어요. 창밖으로 인천 시내 불빛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이렇게 얽힐 줄은 몰랐어. 오성철은 핸드폰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 부하 직원이 술래의 가게 앞에 나타난 건 이틀 뒤 아침이었습니다. 술래가 셔터를 올리는데 골목 입구에 낯선 여자가 서 있었어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총의 날 오성철 옆에 늘 따라다니던 사람이었어요. 여자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개져 있었어요. 저 최수진이에요. 오성철 위원장 밑에서 일했어요. 술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알아요. 죄송합니다. 최수진이 다시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사장님 가게 앞에 쓰레기 봉투 가져다 버린 것도 저예요. 지시를 받고 한 거지만 그게 변명이 안 된다는 거 알아요. 지난 3년 동안 상인들한테 했던 일들도 다 잘못된 거라는 거 알았는데 계속 모른 척 했어요. 술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셔터를 잡은 손이 잠깐 멈췄어요. 한지수 검사님 연락처를 알 수 있을까요? 드릴 게 있어요. 술래가 안으로 들어갔다가 핸드폰을 들고 나왔어요. 지수야, 여기 어떤 사람이 왔는데. 최수진이라고. 와볼 수 있어? 지수는 30분 만에 도착했어요. 세 사람은 가게 뒤편 작은 방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방이 좁았어요. 술래가 끓여놓은 사골 냄새가 방 안을 채웠습니다. 최수진이 가방에서 USB를 꺼냈어요. 이게 지난 3년치 기록이에요. 오성철 위원장이 관여한 모든 사업 내역이고요. 개발 브로커한테서 받은 금품 내역도 있어요. 이 시장에서 제가 지시받아 한 일들도 다 포함돼 있어요. 지수가 USB를 받았습니다. 노트북에 꽂아 열어봤어요. 파일 구조가 날짜별로 정리돼 있었습니다. 3년치 기록이라는 말이 거짓이 아니었어요. 오성철이 개발 브로커에게서 받은 금품 내역에는 금액, 날짜, 전달 경로가 적혀 있었습니다. 지수가 총 금액을 더해봤어요. 1억 6천만 원이었습니다. 지수는 파일을 닫았어요. 왜 이걸 주시는 거예요? 최수진이 잠시 말을 고르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재편하면 시장이 좋아지는 거고 상인들은 보상받으면 되는 거라고. 근데 총회에서 저 할머니가 맞으시는 거 보고요. 최수진이 술래를 봤어요. 잘못됐다는 거 알았어요. 처음부터요. 근데 계속 외면한 거예요. 이게 없으면 위원장이 다 발 뺄 것 같아서요. 지수가 박 대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공익신고 절차 오늘 중으로 알아봐요. 형사 고발장도 준비해요. 폭행이랑 직권남용, 알선수재 3건이에요. 전화를 끊고 최수진을 봤어요. 감사해요. 용기 있는 결정하셨어요. 최수진이 눈물을 참았습니다. 어렵게 참았어요. 술래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밥은 먹었어요? 아니요. 앉아요. 국물 한 그릇 드시고 가요. 술래가 뚝배기에 사골 국물을 퍼냈습니다.
뽀얀 김이 올라왔어요. 만두 알도 넣어줬습니다. 최수진은 그 국물 앞에 앉아서 한참 울었어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눈물이 뚝뚝 테이블 위에 떨어졌어요. 술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냥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지수는 그 장면을 가게 입구에서 바라봤습니다. 자신을 힘들게 했던 사람 중 하나를 시어머니가 먹이고 있었어요. 그게 술래였습니다. 35년 동안 새벽마다 혼자 사골을 끓이면서도 이 좁은 방에서 혼자 울면서도 결국 이렇게 누군가를 먹이는 사람이었어요. 이런 분을 5년 동안 혼자 두고 있었구나. 한편같은 시각 오성철은 사무실에서 혼자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최수진에게서 문자가 온 뒤로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생님, 저 지금 좀 복잡한 상황인데요. 어떤 상황인지 말씀해 보세요. 오성철이 입을 열었다가 다물었어요. 브로커한테 받은 돈, 위생 점검 조작, 쓰레기 봉투, 그리고 총회에서의 그 순간까지 전부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일단 만나서 얘기하시죠. 전화를 끊고 오성철은 창밖을 봤어요. 저 할머니만 빠지면 됐는데 그 생각이 지금은 너무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녁 이민준이 가게로 왔어요. 지수도 와 있었습니다. 셋이서 작은 식탁에 앉았어요. 술래가 국물을 뚝배기에 담아 올렸습니다. 이민준이 지수를 봤어요. 지수야, 어머니 많이 힘드신 거 아니야? 이게 길어지면. 민준 씨, 어머님은 35년을 버텨오신 분이에요. 이제 끝낼 차례예요. 이민준은 어머니를 봤습니다. 술래가 국자를 들고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흔들리지 않는 눈빛이었습니다. 알겠어. 믿을게. 술래가 아들을 봤어요.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국물을 한 번 더 저었어요. 셋이서 말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3건의 서류가 동시에 작성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형사고발장이었어요. 피고발인 오성철, 혐의는 폭행, 직권남용, 알선수재였습니다. 두 번째는 감사원 공익신고서였어요. 첨부 파일만 14개였습니다. 위생점검보고서 원본, CCTV 영상 캡처, 최수진의 진술서, 내부 문자 내역, 뇌물 입금이 의심되는 차명 계좌 자료가 포함됐어요. 세 번째는 언론 제보 자료였습니다. 사건 요약, 핵심 증거, 피해자 인터뷰 요청서가 첨부된 형태였어요. 수신처는 탐사보도로 이름난 방송국 시사 프로그램과 행정비리 전문 기자였습니다. 박 대리가 지수에게 말했어요. 오늘 오후 3시까지 발송 완료됩니다. 최수진 씨 신변 보호는 확실히 하고 있죠? 네. 어젯밤부터 법률 보호 아래 있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신원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어요. 잘 됐네요. 그분은 용기 있는 선택을 하셨으니까요. 지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흐린 하늘 아래 인천 방향 도로가 멀리 보였어요. 같은 시각 오성철은 집무실에서 부하 직원의 보고를 받고 있었습니다. 민원이 3건 더 올라왔고요. 언론에서 연락이 왔다는데 어떻게 처리할까요? 홍보팀에 넘겨요. 별거 아닐 거야. 검사가 뭘 어떻게 하겠어. 그러나 그날 오후 2시 감사원으로부터 공식 통보가 도착했어요. 용현시장 관리위원회 위원장 오성철에 대한 직권 남용 및 금품 수수 의혹 감사 착수 통보. 오성철의 손이 멈췄습니다. 오후 6시 인천 지역 방송사 뉴스가 시작됐어요. 용현시장 관리위원회 위원장 오성철 씨가 상인 총회에서 68세 시장 상인을 공개 폭행한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고발인은 피해자의 며느리로 현직 검사입니다. 제보에 따르면
오 위원장은 해당 상인을 내보내기 위해 3년간 허위 위생 점검과 외압을 가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화면에는 총회 당일 CCTV 영상이 공개됐어요. 순례가 발언을 마치자마자 오성철의 손이 올라가는 장면, 강당이 얼어붙는 장면, 그리고 지수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앞으로 걸어나가는 장면이 차례로 흘렀습니다. 인천 지역 포털 커뮤니티에는 불과 2시간 만에 관련 게시물 조회수가 90만을 넘어섰어요. 오성철은 뉴스를 보다 텔레비전을 껐습니다. 그날 밤 아내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나 당분간 친정 있을게요. 오성철은 소파에 앉은 채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감사원은 즉각 현장 감사에 착수했어요. 차명 계좌에 입금된 금액, 건설 브로커와의 통화 내역, 내부 결제 문서, 그리고 최수진이 제출한 USB 자료까지 단 72시간 만에 오성철의 비리 규모가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3년간 수수한 금품 총액은 1억 6천만 원이었어요. 위생 점검 서류를 조작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위원장 결제란에는 박순례의 가게 이름만 반복적으로 등장했어요. 3년 동안 단 한 곳, 다른 가게는 점검 대상에 오른 기록 자체가 없었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오성철을 소환 조사한 뒤 영장을 청구했어요. 혐의는 3가지였습니다. 폭행, 직권남용, 알선수재. 오성철이 포토라인 앞에 섰을 때 그는 이미 직위 해제 상태였습니다. 수십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고 그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코트깃을 세우고 고개를 숙인 채 차에 올라탔습니다. 그 장면이 다음날 조간 신문 일면에 실렸어요. 최수진은 공익신고자로 등록됐습니다. 지수와 마지막으로 통화를 나눴을 때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법적으로 신변은 보호됩니다. 처벌도 받지 않아요. 증인으로 협조해 주시면 충분합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할머니한테 직접 죄송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제가 자리 만들어 드릴게요. 그 만남은 며칠 뒤 아침 용현시장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최수진은 박순례의 가게 앞에 섰어요. 국물 냄새가 골목 가득 번졌고 순례는 커다란 솥 앞에서 국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최수진이 고개를 숙였어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순례가 먼저 말했어요. 앉아요. 최수진은 낡은 플라스틱 의자에 앉았어요. 그 앞에 순례가 해장국 한 그릇을 내려놓았습니다. 먹어요. 속이 아프면 아무것도 못해요. 최수진은 뜨거운 국물을 한 숟가락 뜨다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순례는 말없이 행주를 꺼내 그녀의 손 옆에 놓아줬어요. 재편 계획은 결국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인천시는 오성철이 주도하던 용현시장 복합개발 사업을 무기한 보류 처분했어요. 위원회 내 관련 직원 2명도 직위 해제됐습니다. 시의회에서는 긴급 행정조사를 의결했고 시장 관리 전반에 대한 감사가 병행됐어요. 상인들은 처음으로 시청 앞에 집결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뉴스가 대신 목소리를 전달했고 감사원과 검찰이 움직였어요. 이동철이 기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오래 버텼으니까요. 그래서 이길 수 있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인천 용현시장에 봄이 왔어요. 새벽 4시 시장 골목. 가장 안쪽 조그만 가게에 불이 켜졌습니다. 변한 건 없었어요. 낡은 간판은 그대로였습니다. 솥도 불두막도 국자도 같았어요. 달라진 것은 하나였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어요. 한지수는 앞치마를 메고 순례 옆에 섰습니다. 아직 손만두를 빚는 속도가 느렸어요. 반죽이 고르지 않아 가끔 순례에게 핀잔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두꺼우면 안 되잖아요. 해봤잖아요. 저번에도
저번에도 두꺼웠어요. 지수가 억울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술래는 웃음을 참으며 다음 만두피를 밀었습니다. 이민주는 그 모습을 가게 입구에서 바라보다가 조용히 돌아섰어요. 눈이 조금 붉었습니다. 말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해 봄 인천시 의회는 두 가지를 결정했습니다. 하나는 용현시장 상인 인권보호조례의 신설이었어요. 재편 과정에서 상인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수렴하고 독립적인 감시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동철이 위원회의 초대 상인 대표로 이름을 올렸어요. 하나는 박순례에 대한 표창이었습니다. 인천시 상인 인권 증진 유공자 표창. 수상 소감을 묻는 기자에게 순례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말했어요. 별거 아니에요. 그냥 자리 지킨 거예요. 기자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힘들지 않으셨어요? 순례가 잠깐 먼 곳을 바라봤어요. 힘들었죠. 근데 혼자가 아니었어요. 표창식이 끝난 저녁, 순례는 혼자 가게로 돌아왔습니다. 지수와 민주는 다음 날 다시 오기로 했어요. 순례는 혼자 솥 앞에 앉아 불을 올렸습니다. 물이 끓기 시작했어요. 사골이 천천히 국물 속으로 잠겼습니다. 35년 전에도 이랬어요. 남편과 둘이서 밤새 솥을 지키던 그 새벽처럼요. 지금은 혼자지만 그 온기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순례는 국자를 들며 혼잣말처럼 말했어요. 재만 씨, 우리 잘 버텼네요. 골목에 바람이 지나갔습니다. 벚꽃 한 잎이 열린 창문 사이로 날아들어와 앞치마 위에 살며시 내려앉았어요. 순례는 그걸 손으로 떼어내지 않았습니다. 새벽 골목에 국물 냄새가 번졌어요. 아직 어두웠지만 그 불빛 하나로 골목 전체가 조금 따뜻했습니다. 박순례는 오늘도 자리를 지켰어요. 그리고 내일도 그럴 것이었습니다. 35년 동안 새벽마다 혼자 불을 올리며 자리를 지켜온 할머니의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가진 것이라곤 낡은 솥 하나와 굳은 살 박인 손뿐이었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은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지금 억울하게 버티고 계신 일이 있으신가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 서러운 순간이 있으신가요? 순례 씨처럼 그 자리를 지켜주세요. 버티는 사람 곁에는 반드시 누군가가 나타납니다. 봄은 늦더라도 반드시 오거든요. 오늘도 에버스토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댓글로 계신 곳을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만복의 기운을 팍팍 보내드릴게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